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통입니다. 제가 아직 출산 후기를 안 남긴 것 같아서 이제는 모든 걸 뛰어넘고 출산 후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기도 하고, 정말 이제 임산부의 끝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이제 종지부를 찍는 어떤 과정인데요. 그만큼 저는 첫째 아기이기도 하고 너무 좀 무섭고 불안해서 정말 임신한 중기 때부터 출산 후기를 정말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나온 블로그는 정말 끝까지 볼 정도로 어, 거의 이제 꿰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사실 어, 출산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미리 제가 알고 있으니까 좀 더 불안함이 덜했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첫째, 저는 일단 자연분만을 했었고요. 어, 제가 막달에 친정이 부산이어가지고, 부산으로 막달 검사는 부산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막달에 병원을 옮기는 게 되게, 마음의 부담도 되고 또 걱정도 됐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딱 옮겼을 때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해서 그 담당 선생님을 바꾸고 하는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은 원장님을 만나서 잘, 분만을 했어요. 그 자연분만 하면 흔히들 정말 회복이 빨리 되고 어떤 자연의 섭리여가지고 부작용도 적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부작용으로 정통으로 맞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산할 때는 제가 그 산부인과에 이달의 산모로 뽑힐 정도로 힘도 잘 줬고요. 엄청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제가 12시 자정에 딱 예정일 자정에 진통이 시작이 됐어요. 진통이 시작이 됐고 한 4시간 정도를 저 혼자 참았는데 그 새벽 4시쯤 되니까 진통이 거의 한 정말 2분 간격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강도도 심해서 딱 진통이 오면 거의 숨을 못 쉴 정도로 흡 하고 참았어야 되는 그 정도 진통이 왔고, 어, 그 극한의 진통이 오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되지? 이슬이라고 하죠. 이슬이 터져서 저는 살짝 비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화장실 변기통 아래를 꽉 이렇게 가득 채울 만큼 피가 와르르 쏟아져가지고 아 이제 뭔가 정말 시작되는구나라는 거를 실제로 느꼈었거든요. 그 뒤로부터 진짜 엄청난 고통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서울에 있으니까 그 이제 못 참을 고통이 오자마자 전화해가지고 오빠 와야 되겠어. 지금 차 타고 내려와. 새벽 시간이어서 뭐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남편은 그냥 생으로 어, 차를 타고 왔어요. 그날따라 비가 좀 추적추적 내려가지고 오빠의 기억에 의하면 음, 굉장히 슬펐대요. 뭔가 제, 제 이제 전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처음 들어보는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목소리였대요. 저는 그때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비도 오고 막 하니까 자기가 옆에 못 있어주니까 조금 오는데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못 참을 고통이 오니까 이제 막 한 걸음씩 진짜 어 버티면서 저희 엄마를 부르러 갔어요. 엄마 지금 가야 되겠어 하고 병원에 가는데도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음, 근데 새벽이고 하다 보니까 그 요원께서 계속 뭔가를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적을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막 저는 막 속으로 너무 짜증이 났는데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해결은 해야 되니까 이 상황을 제가 나중에 할게요. 애 낳고 제가 이거 다 적어 드릴게요 하고 어떻게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나서 저는 이제 내진을 했을 때 거의 한 50% 열렸다고 벌써 했던 상태였고, 어, 뭐 제모도 하고, 저는 관장을 안 했어요. 제모도 하고 막 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진짜 아팠어요. 그때는 이제 자궁이 수축이 되면 이 힘에 못 이겨가지고, 예, 제 몸이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몸은 떨리지, 뭐, 배는 계속 아프지, 막 숨은 못 쉬겠지. 그래서 저희 엄마는 옆에서 막 울고 있고, 저희 남편은 차 타고 내려오고 있고,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호흡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호흡을 놓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진짜 지통 왔을 때 이제 꽉 참고 릴렉스하고 또 탁 참고 또 릴렉스하고 이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호흡을 하니까 근데 좀 그렇게 못 참을 고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리고 나서 그 마취과 선생님이 7시에 오셔가지고 제가 한 3시간을 생으로 고통을 참고 7시에 이제 무통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오빠가 30분 뒤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막 저는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면서 진짜 온갖 고통은 다 느끼고 오빠가 딱 오자마자 저는 웃는 모습으로 이제 오빠를 맞이하니까 오빠가 너 아픈 거 아니었어? 너 죽어가더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현대의학의 진짜 찬양 찬양. 제가 처음에는 정말 자연주의 분만을 해볼까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담당 원장 선생님이 아니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달했는데 왜 그렇게 고전식으로 나으려고 하냐. 의학의 도움을 100% 받아도 출산의 고통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 도움 받을 만큼 받고 나라라고 해서 저는 이제 무통도 꼽고 뭐 모든 처치를 다 받았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통을 꼽고 10시에 나왔으니까 그 뒤로 한 3시간 정도 아기가 내려오지를 않아서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산모분들은 거의 나을 때쯤 되면 무통을 끈다고 하잖아요. 힘을 잘 못 줘가지고. 근데 저는 진짜 막 원장님한테 막 사정하면서 나 진짜 힘 잘 줄 수 있으니까 무통 제발 빼지 말라고. 그만큼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무통을 끝까지 맞고 후처치도 무통빨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탁 낳고 힘주기도 몇 번 안 했어요. 진짜 한 5번 힘줬나? 진짜 죽을 힘을 당해서 주고 그냥 숨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kg로 저희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 거예요. 이게 뭐 병실에 올라가서 잘 물도 먹고 밥도 먹고 잘 했어요. 이제 무통빨이 있을 때까지는. 근데 무통빨이 풀리는 한 밤 12시쯤 됐나? 그때부터 뭔가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아, 이게 맞나? 원래 이런가? 원래 자연분만은 이런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뒤척뒤척 거리다가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일어났어요. 다음날 이제 산부인과 진료를 가야 돼가지고 이제 일어났는데 정말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 골반에서 다리 두 짝이 떨어진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진 느낌. 그러면서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그러니까 다리를 못 쓰는 느낌이 나요. 속옷을 못 입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걸어가는 거는 둘째 치고 앉지도 못하고요. 눕지도 못하고 돌아눕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그 상태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아 원래 이런가? 뭐지? 처음이라 저도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회진을 가가지고 이제
회진 때 이제 선생님이 보셨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거기 있는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정말 엑스레이 찍을 때 저 죽을 뻔했어요. 정말. 그 딱딱한 바닥 위에 사실은 그대로 누워가지고 포즈를 취하면서 해야 되는데, 거의 골반이 말을 안 듣는, 그러니까 다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제가 병원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건 분만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분만 때보다 훨씬 아팠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치골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열리진 않았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이후로 거의 6개월 정도를 제대로 못 걸었어요. 사실 정말 못 걸은 건 한 달,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거의 못 걸었고요. 조금 걷기 시작한 게 2달에서 한 3-4달 정도? 그 다음에 6개월까지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걸으려고 많이 연습을 했었던 단계고요. 그만큼, 어, 진짜 아팠어요. 저는 다시는 못 걸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에 가도 산후조리가 안 됐고, 저는 뭐 수유 이런 거 다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전몸살도 오고, 진짜 골반도 아파 죽겠는데 전몸살까지 오니까 정말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아서 저는 모유를 한 2주? 2주 그것도 유축만 해서 먹이고 바로 단유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유방 마사지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침대 위에 누워야 되잖아요. 누워야 되는데 제가 침대 위에 처음 앉는 건 앉아요. 근데 다리를 못 올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다리씩 이렇게 들어서 올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래요. 지금 뭐 자연분만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가장 부작용이 적다는 거는 동의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이제 남편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아셔야 되는 건, 어, 이런 부작용도 있다. 당신의 아내가 정말 6개월 동안 못 걸을 수도 있어요. 저희 남편은 지금 그 트라우마가 저보다 훨씬 강한 게 저는 이제 제가 겪은 일이라서 그리고 극복을 해서 지금은 괜찮은데 남편은 이제 그때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근데 저는 너무 아파하고 또 그 불안감, 다시는 못 걷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감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제가 이제 막 조리원에서 엄청 찾아봤어요. 저 같은 분들이 있는지.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병명을 아는 사람이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정형외과 가서 물어봐도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만 했을 뿐 저한테 어떤 처치를 해준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 파란색 싼 1,000원짜리인가요? 복대 같은 거 하나 주고 그거를 이제 골반에 칭칭 감아가지고 이게 어쨌든 좀 붙을 수 있게 해, 해줬을 뿐? 그 뒤로는 어떤 그 처치도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치골 결합 이계라는 병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산부, 출산을 할 때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이고, 1cm 이상으로 벌어졌을 때 어떤 극심한 통증과 함께 걷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어떤 그런 병인데요. 저는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는 않았는데, 이게 또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크대요. 뭐 5, 6cm, 5cm 벌어져도 5cm 벌어져도 그냥 통증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1cm만 벌어져도 너무 아파서 저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출산 후에 약간 그 우울증 같은 거, 산후 우울증 같은 것도 왔었고요. 이 문제 때문에. 뭐 원래도 이제 그 호르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걷지도 못하고 아기도 못 보러 가고 안아주지도 못하고 젖도 못 먹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이러다 안진뱅이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프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아기도 보기 싫고 그냥 다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극복을 했고 지금은 정말 정상인처럼 걸어 다니고 있어요. 문제는 제가 이제 이게 골반이 붙을 때 약간 비틀어지면서 이제 다쳐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뭐 필라테스 교정도 하고 있고 도수 치료도 하고 있는데 온 삭신이 쑤시고 좀 오래 걸으면 그리고 또 특정 다리를 벌리는 뭐 자세를 취하거나 하면 지금도 아직 그 치골 부위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다리랑 분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일단 제가 다음에는 제가 치골 이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제가 도수 치료 처음에 받을 때는 어땠는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고, 어,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찾아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여러 가지 운동이나 초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